여러분,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도 주말마다 약속 없이 혼자 넷플릭스 보는 사람이었어요. 인스타 스토리 보면은 친구들은 다 홍대에서 놀고 강남에서 저녁 먹는데 저는 집에서 혼자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유튜브만 보고 있었죠.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뭐가 문제일까? 왜 나만 이렇게 외톨이일까? 카톡 프로필 사진 바꿔도 반응 하나 없고 단톡방에 말 걸어도 다들 본 척도 안 하고 회식 자리에서도 다들 회사 썰 풀면서 웃는데 저만 어색하게 맥주만 마시고 있었어요. 명절 때 친척들이 요즘 친구들이랑 자주 놀아?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네 가끔요 라고 얼버무렸죠. 나는 인싸가 못 되는 타입인가 봐. 성격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다른 애들은 쉽게 친구 사귀는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까? 새벽에 침대에 누워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했어요. 점점 모임 나가는 게 무섭고 단톡방 초대 오면 바빠서요 하고 거절하기 일쑤였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카톡 친구 목록은 200명인데 진짜 연락할 사람은 손에 꼽히는 그 느낌. 금요일 저녁에 불금이라고 난린데 나만 집에서 치킨 먹으면서 예능 보는 그 시간들. 나는 사회생활 못하는 아싸야 라고 낙인 찍었던 적 있으신가요? 지하철에서 보면 다들 친구한테 야 어디야 라고 전화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이어폰 끼고 음악만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은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문제가 아니라 특성의 차이예요.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을 뿐이죠. 옥스퍼드 대학교 로빈 덤바 교수가 20년간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인간관계와 행복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죠. 놀라운 사실은 뭐였을까요? 인스타 팔로워 수가 많다고 더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깊이 있는 관계세에서 5명이 수백 명의 얕은 관계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줬어요. 실제로는 친구가 적다는 건 종종 당신이 희귀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2달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오늘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심리학자들과 인간관계 전문가들이 수십 년간 연구해서 발견한 5가지 특성이에요. 첫 번째 특성은 깊이 생각하는 뇌예요. 여러분은 단순히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분석해요. 다른 사람들이 오픈 채팅방 대화를 3시간 전에 벌써 잊어버렸는데 여러분은 아직도 그 선배가 오케이 라고만 답장했을 때 진짜 의미가 뭐였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괜찮다는 거였을까? 귀찮아서 대충 답한 건 아닐까? 여기 역설이 있어요. 이 깊이 있는 처리 능력은 실제로는 선물이에요. 뇌를 컴퓨터에 비유해 볼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계산기를 쓰는데 여러분은 게이밍 PC를 돌리고 있어요. 특성 2.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눈. 2번째 특성은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까다롭다는 뜻이 아니에요. 회식 자리에서 팀장님이 우리 팀은 수평적이에요 라고 말하는데 막상 회의 때는 후배 의견은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죠. 여러분은 이런 걸 바로 캐치해요. 아, 이 사람 말이랑 행동이 다르네 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의 높은 기준은 사람들을 차단하는 벽이 아니에요. 올바른 사람들을 걸러내는 필터예요. 특성 3. 혼자서도 잘하는 사람의 역설. 3번째 특성은 아름다운 모순이에요. 과도한 자립성. 혼자 자취하면서 이사도 혼자 하고 아파도 혼자 병원 가고 스트레스 받아도 혼자 술 마시면서 해결했어요. 친구들한테 요즘 힘들어 라고 말하는 게 부끄럽게 느껴졌죠. 여기 진실이 있어요. 취약함은 관계의 기초예요. 자립성이 고립을 의미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연결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할 수 있어요. 4번째 특성은 정말 희귀해요. 너무나 풍부한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어서 외부 관계가 때때로 부차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카페에서 옆 테이블 보면 다들 어제 예능 봤어? 완전 웃겼어. 크크크 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머릿속으로 왜 사람들은 웃음을 통해 연결되려고 할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새벽 3시에 누워서 우리는 왜 존재할까? 행복이란 게 진짜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음날 친구한테 이 얘기하면 너 왜 그렇게 심각해? 크크 라는 반응만 돌아와요. 여러분의 내면 세계는 관계의 장벽이 아니에요. 올바른 사람을 위한 초대장이에요. 특성 5. 진정성에 대한 요구. 5번째 특성은 아마 가장 오해받는 거예요. 저는 이걸 진정성 요구라고 불러요.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재미없는 썰을 풀어도 억지로 웃을 수가 없어요.
대학교 MTA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우리가 최고라고 소리 지르는데 여러분은 솔직히 그렇게까지 애착이 안 가요. 가식을 거부하는 건 사실 놀라운 진실성의 표시예요. 에너지 경제학 우정은 에너지를 소비해요. 그리고 우리 중 일부는 다른 에너지 필요량을 가지고 있어요. 회식 끝나고 집에 오면 완전 방전된 기분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2차 갈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집에 가서 혼자 있고 싶었죠. 과거 경험이 만든 벽친구가 적은 많은 사람들은 연결이 아플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경험들을 했어요.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가 뒤에서 내 욕을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단짝이었던 애가 대학 가니까 연락도 안 하고요. 그래서 벽을 쌓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차단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려고요. 하지만 그때 필요했던 갑옷이 지금은 여러분을 붙들고 있을 수 있어요. 하룻밤 사이에 벽을 무너뜨리라는 게 아니에요. 문을 만들자는 거예요. 친구의 수는 삶의 만족도와 거의 상관관계가 없어요. 대신 뭐가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그 관계의 깊이예요. 하나의 진짜 상호적이고 의미 있는 우정이 50개의 피상적인 아는 사람보다 더 가치 있어요. 여러분은 얕은 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깊이를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길 첫째,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해 사과하는 걸 그만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존재가 평가받는 환경을 찾으세요. 독서 모임, 스터디 그룹,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 찾으세요. 셋째, 하나의 진짜 연결이 1000명의 팔로워, 좋아요, 피상적인 우정보다 더 가치 있다는 걸 인식하세요. 넷째, 회복 시간이 필요한 자신을 허용하세요. 2달에서 석 달이면 이 패턴이 자리 잡아요. 친구가 적다는 건 여러분이 망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들 뿐이에요.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 진짜로 보는 사람들은 거기 있어요. 그들도 희귀할 뿐이에요. 피상적인 연락과 연출된 인격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여러분은 정확히 세상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과학이 여러분 편이에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 편이에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특성이 가장 공감되나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 내일의 여러분을 만들어요. 이제 시작하세요.